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시리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주나 생필품 같은 작은 소비와 더불어 자동차와 같은 큰 소비로까지 이어졌던, 그리고 그 결과가 눈에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후 최저점을 찍은 뒤 일본 맥주 판매량이 다시 회복세를 탔다고 하죠. 아직까지 지난해에 비하면 처참하나 냉정하게 본다면 수입 및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일본차 또한 최저점을 찍은 판매량이 할인 공세 이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하고 분위기가 완화되는 것 같다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다시 일본차 판매량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차만큼은 불매운동 바람이 길게, 아니 꼭 불매운동이 아니더라도 그 타격이 꽤나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차 업체가 이익을 남기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차를 팔아 남는 이익, 수리비 등 서비스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정해진 물량보다 많이 팔면 본사에서 떨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차를 팔아 남는 이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산차 업체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수입차 업체는 이미 차를 팔아 남는 이익이 줄어든 지 오래입니다. 요즘 일본차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도 한 파격적인 할인 때문입니다. 독일차 브랜드에는 이미 선례가 존재합니다. 프로모션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한 독일차 브랜드 수입사는 오래전부터 차를 팔아 남는 이익이 아닌 서비스 센터의 수익을 매출의 중심으로 두고, 이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인을 통해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본사에서 떨어지는 인센티브도 수익의 중심 중 하나입니다. 이미 그들은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 수익 구조가 안정화된 것입니다. 일본차 브랜드 앞에도 파격적인 할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공세로 재고를 모두 소진한 브랜드부터 우리에겐 할인 없다라던 브랜드도 최근 500만원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으로 반짝 상승 곡선을 탔고, 심지어는 8자리 번호판을 달면 불매운동 이후에 일본차를 구매했다는 것이 들통난다는 이유로 9월 이후에 구매했음에도 7자리 번호판을 달고 출고하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며 일본차를 구매한 사례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들의 전략은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할인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한 것은 불매운동 이후 불과 몇 개월 전, 서비스 센터를 통한 이익을 위한 노하우는 물론이고 불법과 편법이 등장했음에도 쌓여가는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등에 떨어져 박리담의 전략을 펼치기에도 힘들다는 것, 즉 많은 소비자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가격에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전에 팔던 가격으로 다시 차를 팔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일본차 동향을 보며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해소마가리 정신. 일본은 어찌 보면 외골수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죠. 가업도 대를 잇고 연구도 대를 이어 파고들며 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대가를 이어가는 사회.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외골수 정신, 장인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인으로 불리는 타쿠미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까지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이 덕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미 시장에서 매우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립 라인과 길게 늘어선 자동차, 심지어는 기계 소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숙련된 장인 몇 명이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 자동차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공장 일화들을 보며 저는 괜스레 쓰레기는커녕 낙엽 한 장 보이지 않았던 일본의 흔한 길거리가 떠올랐습니다. 때때로 부러웠던 감정을 가졌지만 그들이 만드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이제야 그 깨끗했던 길거리와 자동차를 만드는 장인정신이라 불리는 그 모습이 비로소 일종의 결벽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고도 한결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결벽증 말입니다. 치밀하고 한결같은 결벽증과 외골수 정신은 온전히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한결같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어딘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 같은 것도 그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계속 들려오는 잡음,
비록 작년에 비하면 처참하나 최저점을 찍었던 일본차 판매량은 할인 공세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7자리 번호판을 달면서까지 일본차를 출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낳은 결과는 일본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을 듣자 하니 저는 몇 주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위계질서의식과 명예관념을 분석한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설명한 일본인만의 독특함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책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기록되죠. 오늘은 그가 책에 내놓은 해답을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일본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 유혹에 빠진다. 그것이 불법 주정차든 신호 위반이든, 그리고 불법으로 발급받은 번호판이든.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